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로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해서 어지간히 자신이 있었지만 오래전에는 사람이란 정말로 속을 알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아들이 저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고 제 재산만을 노린다는 것을 알게 된 일 때문이었죠.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난했었던 환경에서 자라났던 덕분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것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엄마 일을 도와 장사 일을 배우게 되었죠. 처음에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파는 것에 그렇게까지 보람을 느끼지 못했고 고된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쳐버릴까 고민을 많이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잡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긍지를 느끼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장사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죠. 때마침 제가 장사하던 지역의 인근이 재개발이 되고 외국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역 중 하나가 된 행운이 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몰려드는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정신없이 장사를 했더니 30대 초반이 될 즈음에는 제 소유의 건물까지 가질 수 있을 정도였죠. 이미 한번 실패한 결혼을 했었던 데다 5살 딸아이를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일에만 매진할 뿐 연애라든가 결혼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던 덕분이었죠.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면 부모님을 모실 일도 많아질 거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도 하게 될 텐데 언제까지 홀로 지낼 거냐면서 타박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던 저와 동갑이던 남자는 저처럼 애가 딸려있기는 했지만 성격이 화통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죠. 저와 남자는 여러모로 맞는 것이나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부부관계가 되었습니다. 만남을 가지면서 봐왔던 모습 그대로 남편은 언제나 다정다감하고 좋은 사람으로서 가정에도 헌신적이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잘하려고 노력을 해줬습니다.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장사일을 하는 저를 배려해주는 등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언제까지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별다른 장애물이라 생각하지 않던 아이가 의외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저를 보고 아줌마라고 말하던 9살짜리 아이 정혁이에게 살갑게 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지만 전혀 통하지 않고 언제나 저를 차갑게 대하더군요. 남편은 아무래도 아이가 죽은 엄마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자식이기는 했지만 남편과 결혼한 이상 저희 아들이었기에 친해지기 위한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남편에게 들은 바로 정영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기에 스케치북을 주고 아이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옆에서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보면서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저 역시도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친해지려고 했죠. 정혁이 역시도 저의 칭찬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졌는지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었기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정혁이가 드디어 저를 엄마로 인정하는구나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무서운 일은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혁이와 친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집에서 일어난 저는 장을 보러 갔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힐끗거리기도 하고 몇몇은 키득키득 웃기도 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의아해서 살펴보던 중 제가 입고 있던 옷 등 부분에서 잔뜩 낙서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낙서에는 똥이라든가 벌레 같은 것들이 기괴하게 그려져 있었고 술집 여자라는 단어 역시도 적혀 있었어요. 제가 잠든 사이 아들 정영이가 장난을 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한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할지 좋게 타이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면 어느 쪽이든 편하게 하겠으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가 받아들일지 무척이나 걱정이 되더군요.
괜히 혼내면 계모라는 이유로 엄하게 하나 오해할 것 같았고 좋게 넘어가면 계모라는 이유로 무심하게 대한다 여길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아이가 처음 실수를 한 것이니 좋게 타일러야겠다 싶어서 정혁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낙서를 왜 한 것이며 술집 여자라고 적은 것은 무슨 까닭인지도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정혁이는 술집 여자라고 적고 싶어서 그랬고 재밌을 것 같았다고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은 있었지만 9살짜리 아이가 뭘 알고 했겠나 싶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또 그러면 엄마가 크게 혼낸다? 앞으로는 그림 엄마 등에 그리는 대신에 스케치북에 그리기로 약속? 알았지? 알겠어요, 엄마. 화가 났던 부분도 참고 넘어가고 약속까지 했었지만 아들 정혁이는 다시 제 옷에 낙서를 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술집 여자라고 적힌 글을 보니 화가 치밀어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따졌더니 놀라거나 겁을 집어먹기는커녕 예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더군요. 정혁이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랬다면서 동문서답인지 뭔지 모를 대답을 할 뿐이었죠. 왜 그러냐고 물어도 재밌을 것 같아서, 약속을 했지 않느냐고 물어도 약속을 깨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말에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다시 또 그러면 정말 화를 낼 거라고 했었는데 소용이 없었죠. 어느 날인가는 낙서를 옷에 하기는 했는데 멀리서 보면 옷의 무늬인 것처럼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 예의 술집 여자를 비롯해 똥이니 뭐니 하는 저속한 단어들을 마구 써놓았더라고요. 옷이 패턴인 것처럼 착각하고 입었다가는 또 망신을 당할 뻔한 일이 생기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악질적이다 못해 창의적이기까지 한 행동을 보니 아이가 제게 어떤 악감정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이를 상의했죠.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더군요. 그런 태도와 표정에서 뭔가 있기는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던 남편은 이내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주었습니다. 자기의 전 아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간 것이라더군요. 정혁이가 가지 말라고 붙잡았음에도 뿌리치고 도망을 갔고 그 이후로 친척들이 하는 바람난 여자니 술집 여자나 다름없느니 등의 친모욕을 한동안 들었다더군요. 그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지 정혁이는 한동안 술집 여자라든가 똥이니 하는 단어만이 아니라 욕설을 계속해 내뱉는 바람에 아동발달센터를 비롯해 정신과를 방문한 일도 있다더군요. 정혁이한테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있고 충동성이 강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을 잘 못하고 이기적인 경향이 있대. 우리 정혁이가 그러면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정신병이라기보다는 사이코패스에 가깝다고 봐야겠지. 남편에게서 들은 정혁이의 문제로 인해 크게 충격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정신과를 방문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받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고통스럽거나 괴로운 부분들을 말한다고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동안은 많이 힘이 들었죠. 하지만 그런 낙서는 옷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그로 인해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들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더니 언젠가부터 낙서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게 되는 감정적인 문제를 배려해서라기보다는 순수하게 손익의 계산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학습하는 정혁이를 보면서 저는 정을 붙이려고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해야만 했죠. 그래도 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책을 많이 읽게 되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인식하게 되고 배우더군요. 여전히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적어도 머리로는 이해하게 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아들 하나를 기르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 보니 몇 년이 훌쩍 흘렀죠. 정혁이는 고등학생이 되고 딸아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건너오다가 신호를 어긴 차량에 치인 사고였고 응급실에 차가 올 때까지도 일어나서 멀쩡히 대화까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멀쩡해 보였지만 그래도 병원에 꼭 가야 한다는 저의 고집에 못 이기는 척 따르던 남편은
응급실 차량을 타고 병원에 검사할 때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종종 두통을 호소하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더니 뇌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죠.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지만 장례식을 치르고 사람들을 상대한 이후에도 남편의 주변을 정리하다 보니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더군요. 이제는 아버지가 없이 지내야 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슬퍼할 틈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들인 정혁이가 저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표현을 해준 일이었죠. 남편이 죽은 이후로 아들 정혁이는 부쩍 애정 표현이 많아지고 제게 감정을 스스럼 없이 잘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이제는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싶어서 저 역시도 편하게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징그럽게 뭐 하는 거냐면서 제가 애정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유독 질색을 하더군요. 아예 저를 찾아와 그러지 말라고 짜증을 내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이 가족 간의 의례에 있는 사소한 갈등이라고 생각했기에 딸의 그런 모습을 굳이 지적한다거나 제가 딸의 말을 따른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정혁이는 회사원이 되고 딸아이는 대학생이 되었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귀엽고 또다시 저와 정혁이의 애정 표현 문제에 대해 거론을 하더군요. 엄마, 제발 오빠랑 징그럽게 서로 사랑한다느니 고맙다느니 그런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 손발 오그라들어서 미칠 것 같아. 엄마가 아들 좋아서 그런 거고 아들도 엄마 좋아서 애정 표현하는 거야. 우리 딸이 오히려 너무 무뚝뚝한 거 아닐까? 엄마야 그렇다 치더라도 평소 오빠 캐릭터랑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내 생각엔 아빠 돌아가신 뒤에 엄마랑 아예 영 끊어질까 봐 엄마 좋아하는 척 하는 거 아닌가 싶어. 너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고 그러니? 네가 짜증난다니 줄여보기는 하겠다만 가족끼리 친밀감 표현하는 건 좋은 거야.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 나는 엄마 좋은데 표현 잘 안 하잖아. 그런다고 엄마는 몰라? 엄마도 나한테 표현 잘 안 하고 그런다고 내가 모르냐고. 사실 어릴 적부터 아빠의 말을 잘 따랐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있다고는 하지만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말을 듣고 보니 저를 좋아한 적도 없었고 그런 티도 내지 않던 아들이 이제 와서 저를 갑자기 따른다는 게 이상하기는 하더군요. 그런데 딸아이의 얘기를 더 듣다 보니 뭔가 심상치 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빠 분명히 속으로는 엄마가 죽길 바라고 있을걸? 걔 가끔 나도 섬뜩한 눈으로 쳐다볼 때 있는데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파충류 보는 것처럼 소름 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걔라니 네 오빠한테 말버릇 그렇게 하면 못 써. 나 사실 걔 일기 예전에 몰래 훔쳐봤던 적 있다? 무슨 술집 여자 어쩌고 적혀있고 언젠가는 죽이겠다면서 낙서가 아주 소름 끼치더라고. 정말 이상한 인간이야 걔. 뭐? 그걸 언제 봤는데? 정말로 술집 여자라고 적혀 있었어? 적혀 있으니까 봤지. 그럼 내가 그걸 어디서 봤겠어? 그 뒤로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 싶어서 사진 찍어두려고 또 찾아봤는데 어디 숨겼는지 안 보이더라고. 엄마가 눈썰미 좋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봐. 엄마 두 눈으로 직접 봐야 걔가 얼마나 미친 앤지 믿지. 딸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본 적이 있다면서 아들의 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계모이기는 하지만 술집 여자라고까지 할 줄은 몰랐었던 아픈 과거가 떠오르면서 정혁이의 일기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을지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종종 청소를 하는 척 일기를 찾아보기도 하는데 어느 날 정혁이가 제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 뭐 찾기라도 해? 내 방 청소하는 거 치고 꽤나 뒤적뒤적거리는 것 같아서. 애는 내가 청소를 하지 뒤적거릴 일이 뭐가 있어. 앞으로 엄마 힘들 테니까 방 청소는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꺼. 왜? 엄마 몰래 성인 잡지 같은 거라도 숨겨두고 그랬니? 엄마는 이해하니까 괜찮다. 내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야. 그런 게 있어도 여기 두지도 않겠다. 별다른 소득이 없어 시간이 흘러가던 중 갑자기 딸아이는 제게 아들의 일기를 찾았다면서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찾았냐고 물어보니 뭔가 책상에서 끄적이다가 자기가 들어가니까 숨기는 것 같길래 몰래 챙겨왔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으니 지금이 살펴볼 기회라는 말도 했죠. 놀랍게도 일기의 초반 부분에는 딸아이가 말한 것처럼 욕설을 비롯해 아마도 저를 지칭하는 게 틀림없을 술집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뒤로 갈수록 일기의 내용이 점점 정상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좋아졌다든가 딸아이가 점점 친동생으로 느껴진다든가 하는 너무나도 제가 바라마지 않던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런 일기의 내용 때문에 오히려 저는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답니다. 아들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기는 했으나 아동발달센터에서 치료를 하며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로 지능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뒤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일부러 일기를 딸아이에게 들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사랑하고 날 사랑하는 아들, 정혁이가 설마하니 나와 딸을 속이려 들고 있나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쪽이 너무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돈을 노리고 제게 사랑스러운 아들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게 맞다면 저는 그 가면을 꼭 벗길 필요가 있었어요. 추궁을 한다고 해도 드러낼 아들이 아니었으니 저는 연극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아들이 회사 동료를 좋아하다가 마침내 사귀게 된 일을 알게 되었는데 휴가를 잡아 2박 3일로 섬에 놀러를 갔을 때 아들을 속일 연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딸을 통해 제가 심장을 부여잡더니 갑자기 쓰러졌고 응급실에 가고 있다는 것부터 거짓말을 하게끔 했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소름이 돋는 것은 응급실에 가고 있다는 때에는 절 걱정하는 말을 하고 바로바로 답장하던 아들이었는데 제가 죽었다는 말을 딸이 하고 나서부터는 답변이 아예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러나 생각을 했었지만 딸아이가 장례식을 치르게 됐으니 빨리 내려오라고 말을 하는데도 한참 동안 답변이 없었죠. 그러다가 엄마가 죽었으면 이제 고깃덩이나 다름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답변이 왔습니다. 친척이 별로 없는 저니까 장례식 비용은 아끼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재산은 자기가 얼마를 물려받겠다는 식으로 계산적인 말을 쏟아낼 뿐이었죠. 딸아이도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 지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짜 장례식을 치렀던 저는 아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며 집을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뻔뻔하게도 엄마가 죽은 줄 알았다면서 장난을 친 거라니 다행이라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본인이 보낸 문자에 대해서는 같이 놀러간 여자친구가 장난을 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둘러대고 저나 딸이 믿기를 바라고 있었죠.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은 더 건지게 해주고 쫓아보내겠다고 말하니 제가 아들이라 믿어왔던 남은 당연히 돈 때문이 아니겠냐면서 불퉁하게 대꾸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은 게 너무 화가 난다면서 스스로 집을 벗어났습니다. 엄밀히 말해 아들이 제게 저지른 짓은 범죄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섬뜩하게 느껴지네요. 그 일이 있은 지 한참이 지나 이제는 딸도 시집을 갈 정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지금까지도 떠올리기만 하면 간담이 서늘하답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신해왔지만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교훈을 얻은 사연이었습니다. 그래도 딸아이와 함께 힘을 합친다면 앞으로의 문제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고 있답니다. 저의 장례식에 대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